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뉴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는 그만 좀 듣고 싶은데 오늘도 뭐 단연 앞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5번째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여기서 제발 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 어떤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주요 지점 가시거리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주는 70m, 강원 안흥은 120m, 충청 보은은 110m, 경상도 함안은 140m입니다. 특히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시정 악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운항 정보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떨어져 강원 산지와 경북 일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으로 전국이 23도에서 27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고요. 그러면서 불쾌지수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와 식중독 지수 여전히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또 음식 드실 때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긴 소매 입었어요. 네. 외투 하나 걸치게 되던데. 오늘 수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연예 랭킹도 말씀드릴 거고 또 영화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또 차차차도 있어요. 오늘 바쁜 날이에요. 바빠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초대 손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고 뭐 아나운서입니다만은 아나운서가 되고 나면요.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 그거 탐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입사하고 3년 만에 그 타이틀을 거머쥔 대단한 아나운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당당히 프리랜서 선언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조수빈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대단하게 소개해주셔서 오그라들고 있어요. 어떠세요? 사실 15년 동안 한 방송사의 직원으로 계셨잖아요. 네네. 타 방송국에 이렇게 출연하실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은 몇 가지 녹화는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생방송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스튜디오도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프리랜서시고요. 특히 저 이재용 선배님은 네. 그 M본부에서만 뵀었거든요. 네, 네, 화면으로. 네, 네. 굉장히 지금 실감이 나요. 프리랜서 됐다는 게. 저는 이제 채널 A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때요? 근데 네. 늘 질문하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질문 당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지 소감부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야, 정말 그 인터뷰를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다가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렇게 긴장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출연자들의 마음을 앞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회사 나온 다음에 네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거 오늘 처음 아니에요? 오늘 처음이죠. 그죠? 나오면서 어땠어요? 아침 공기가 어떻든가? 아침 공기가 참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네.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마침 뉴스 리허설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저녁 때 뵀던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실감이 나더라고. 더 열심히 하신다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친숙해진 거예요. 우리 카메라 감독분들하고도 친해진 거고, 채널 A하고도 친해진 거고. 그렇죠. 이제 다 바뀐 거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질문할 건데요. 네. 저희가 하는 이 질문, 토크쇼에서 하는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알지 내가 한 못합니다.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나운서 조수빈에게 궁금한 세 가지. 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갑니다.
엄친딸. 이 얘기 뭐 워낙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조수빈 씨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엄친딸 네. 맞네 맞아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외고 출신이시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졸업하자마자 K 본부에 네, 공채 아나운서로 또 예. 특채로 공채로 들어가시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예. 끝이 아닙니다. 예. 학창 시절에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서 한국 대회에서 맞아, 또 맞아. 채 선발이 됐죠. 채.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덕체는 어머 저 사진 어디서 야. 그리고 세계 대회까지 나가서 의상상까지 받습니다. 예. 어떻게 엄친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사진은 저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저기 어디서 대학 보셨나? 때니까 저 몇 년도인가. 2003년도인데요. 2003 년도. 너무 별로네요. 아, 저기는 진선미가 아니고 지덕채. 예, 지덕체. 지덕체로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외모가 좀 네.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굳이 된다면 지가 되지 않을까. 어. 의외로 체가 돼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게. 예. 근데 저기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됐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무슨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나가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저랑 굉장히 친한 그 어릴 때부터 친한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그걸 나가겠다는 오. 거예요. 저보고 이제 지원서를 2개 네. 갖고 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네. 이제 뭐 나중에 이한희 씨도 나오고 막 이랬지만 이렇게 그런데 나가는 친구들과 공부하는 사람들 좀 분류가 돼 있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정말. 공파였구나. 네, 꿈도 공부하는 안 꿨는데 그 친구랑 여름방학 때 한번 이제 재미로 나갔다가 예. 너무 진지해진 거죠. 어. 그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친구는 지덕태 중에 뭐가 그 됐어요? 친구는 이제 미안하게도 안 된 이제 거야? 안 됐고 원래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요. 친구는 오디션 같이 가서 떨어지고 그럴 수 같이 있어. 갔던 친구가 되고 막 그런 이런 경우죠. 경우가. 근데 제가 뭐 예쁘거나 뛰어나서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합숙 때. 어. 몸이 딸리니까 막 워킹 연습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말하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원래는 기자 같은 게 꿈이었거든요. 기자가 꿈이었는데 무대 위에 서보고 아 나도 한번 아나운서를 해볼까. 무대 체질이었어요. 예, 그런 생각을 처음 용기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오, 계기가 됐네요, 그러면. 그런데 자꾸 뭐 예쁘지 않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수빈 씨의 고향이 제주도고 네. 제주도가 낳은 2대 미녀 중에 한 분입니다. 1대가 배우 고두심 씨.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2대. 2대가 그죠. 아나운서 다 조수빈 씨. 금시초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칭이어야 되는데 자칭이에요, 자칭이고요. 제가 퇴사 직전에 했던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주도가 네. 자꾸 나오니까 제가 재미로 네. 내가 누군지 아냐. 제주도 이대민이다. 일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두심 선생님 이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빵 터졌었어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본인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혼났죠. 아니, 본인 입으로 슬쩍 하면 또 소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말해줬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직접 말하시거든요. 근데 이대 미녀가 맞죠.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주도에 오래 살아야 제주도 미인인데 네. 얼마나 사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어릴 때 학교 가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저 네. 양가 부모님이 다 제주 분이세요. 아마 지금 제가 제주도 친척들한테도 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문화적으로 친숙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제주 출신 중에 방송인이 많지 않을 때 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뭐 원하시면 네. 재능 기부로 행사 같은 걸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효리 씨가 이주를 하면서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효리 씨, 뭐 허수경 씨. 아, 맞아. 제가 퇴사를 하면서 네. 다시 나의 제주도와의 그 관계를 알아달라. 예, 이러면서 제주도 이대미녀다. 이제 혼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도 하지 않아요? 예, 제주도 홍보대사 이제 퇴사하고 네. 소문을 듣고 이제 또 임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거 너무 비호감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계시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네. 서울로 네, 올라와서 맞습니다. 아나운서가 됐는데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화제였던 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K사는 입사를 할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그때가 1회였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야.
정전 받았고? 저는 이제 네. 비호감에서 아니 뭐 저도 시험 봐봤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거. 어려워요. 알쏭달쏭해요. 대학 학과랑 좀 연관이 있어서 좀 더 쉽게 푸셨던 거예요? 사실 전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전공 자체는. 근데 제가 이제 국어를 원래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대학 때 이제 용돈을 벌 때 국어 과외를 많이 했어요. 아, 국어과외를. 예,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네. 이제 유명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그래서 미녀과의 선생님으로. 미녀는 아니고 국어를 잘 가르치는 잘 선생님으로. 가르친다고? 네. 그래서 좀 그 한국어 능력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됐어요. 야, 벌고. 국어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할 정도였으면 입사해서 월급이 하찮았겠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아나운서가 되신 다음에 김건모 씨하고 또 소개팅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그래요?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물어보시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뭐 소개팅이야 제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능 프로에 한 번 나갔다 김건모 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분이 입사를 하니까 김건모 씨와 친하대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나이 많아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김건모 씨 뵀을 때 그 얘기했더니 김건모 씨가 내가 더 싫어. 이러면서 내가 더 싫다. 김건모 씨도 제주도 좋아하던데? 아, 자전거 그러세요? 타고 이렇게 제주 일주도 하고 막 이러던데. 저희 실제 만남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의 취향 자체는 제가 여기서 갑자기 김건모 씨를 소환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김건모 씨가 제가 싫어서 안 나오셨대요. 진짜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입사를 해서도 예. 입사할 때도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가지고 그렇죠. 또 화제가 됐었지만 입사한 다음에도 3년 만에 메인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은데. 예, 정확히 4년 차에. 4년 차에. 그러면 그때는 30도 안 되고 20대 때였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20대 후반이었죠. 그죠? 예. 야, 그거 뭐 치열했을 텐데. 오디션도 보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 제 운이 좀 좋았던 게 원래 저희 연차까지 오디션 연차가 안 내려왔다가 딱 그때 제 연차까지 딱 걸렸어요. 4년 차부터 봐라 오디션. 뽑으려고 그랬구만. 아니요. 저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요. 근데 KBS가 아시지만 아나운서가 워낙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거의 모든 아나운서들이 참여를 했어요. 연차가 네. 되면. 네. 근데 저는 정말 메인 뉴스는 상상도 안 했고 네. 원래 꿈이 뉴스 앵커였으니까 다른 시간대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약간 사람이 한 번씩은 행운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션을 통해서 앵커가 되는 게 쉽지 않고 메인 뉴스 앵커는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럼. 딱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꼬집었죠 이제. 이게 맞나? 사실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내심 이제 나의 실력이 인정받는구나 약간의 자만감이 솔직히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회사를 더 다니고 나이도 들고 아이도 낳다 보니까 그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우주가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운이 뭐 행운이 내가 왔었고 그걸 잡았던 거구나. 좀 겸손해지긴 하더라고 나이 되니까. 그 입사해서 합격할 때하고 메인 뉴스 앵커 됐을 때하고 네. 언제가 기분이 더 좋던가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막 기쁜 것보다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긴장이 되죠. 그쵸. 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네. 했는데 너무 빨리 잘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예,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뉴스 할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이 나고 너무나 그때는 어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렸던 것 같아요. 철도 없었고 좀 열심히는 했는데 좀 깊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되돌아보니까 저를 기용해 주셨던 회사나 또 봐주셨던 시청자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이제는. 네. 그럼 쭉 뉴스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꼭 있잖아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있죠. 어떤 거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사고도 많이 쳤어요. 뭐 1000만 관객이 들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1000명이 들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고 뭐 사람 이름 바꾼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그리고 뭐 물론 정정을 하지만 네. 가장 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9시 정각에 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온지 몰랐거든요. 근데 9시 정각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울려버렸어요. 어이구. 벨소리가.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데 한 100년 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오니까 차마 이제 보도국 선배님들 혼을 못 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때 좀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예. 이게 눈총이 따가웠을 텐데. 예, 그죠? 예, 예. 네. 뉴스가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네. 매너리즘이라면 매너리즘이고 네. 내가 좀 긴장감이 떨어졌구나. 근데 기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났는데 제가 좀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휴대전화를 들고 갈 수 있냐. 이게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떻게 저게 빨리 끌 수 있냐. 바로 딱. 0.02초 만에 보지도 않고 탁 껐거든요, 제가. 아, 그 지덕체에서 채니까. 그게 너무 놀랍다. 언빌리버블이다. 그 기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났었던 그래서 좀 의외다. 네, 그런 생각이 나요. 야, 네. 이거 잠깐 상황이었네. 그렇죠. 본인도 엄청난 놀라니까 반응 속도를 보인 거야. 거죠.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그 긴장, 20대의 설렘 뭐 이런 걸로 메인 뉴스를 시작했다면 맞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예요. 네네. 예? 여기선 이제 완숙한 어떤 여성 앵커가 네. 단독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요. 네, 일단 긴장되죠. 솔직히 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예전에 느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만났고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는 저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용감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아는 게 많아져서 네.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가 제일 재밌어, 사실. 맞아요. 뭐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많아. 아니, 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기사도 많지만. 네. 이렇게 보면 또 재밌어. 다이나믹 코리아. 네. 맞아요. 또 뉴스 때문에 예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뉴스 딱 들어갈 참부터 너무 이게 특종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서 네, 나오니까 좀 사실 부담도 됩니다. 어. 이게 좋은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게 또 아무래도 언론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니까 뭐. 기대가 높습니다. 기대가 높아요. 자, 두 번째 자. 볼까요? 이건 경제 뭐야?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 네. 조수빈 씨 사실 지인들 사이에서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네. 2011년에 외국계 금융회사 남편분과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좀 아,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요? 아니, 그건 영향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남편이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네. 검소한 사람이고 제가 시집 가기 전까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랐을 정도로 관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검소하고 휴지 한 장을 쓸 때도 그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노티스를 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숫자에 대한 그런 게 생겼고 네. 제가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막 그런 전문 투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K본부에 있을 때 저희 동료 가운데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한 그 동료들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제 집을 알아봐 주듯이 몇 분은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들어갔는데 또 네. 운이 좋아서 또 상승기였잖아요. 많이 오르고 내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난 거야, 이분들이. 이야.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자꾸 어디 가서 수빈이한테 물어봐. 수빈이가 그런 거 잘 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무슨 네. 뭐가 되게 많은 사람처럼 됐는데요. 정작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눈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 아니, 어쨌든 그때는 그냥 복부인이었네. 이게 제 돈을 갖고 해야 복부인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 남한테 이게 추천해드릴게요. 얘기하시면. 네네네. 요 부분 중요한데? 네. 남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정말이 진짜. 본인은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집안마다 그럴 텐데요. 네. 그 안사람과 바깥사람의 그 투자에 대한 네. 그 마인드가 다릅니다. 많이 네. 다르고 보통 아직은 제가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팁 좀 줄 거 없어요?
요즘은 사실은 네.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는 투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집을 필요하다면 네. 집이 없으면 필요하다면 사도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축이나 펀드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이야 뭐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저는 일단 간접 투자는 잘 선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소액이어도 네. 펀드처럼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펀드처럼 자기 실제로 해봐라. 그래야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야지 네, 앵커멘트를 네, 또 네. 써요. 그렇죠. 그래서 했고 저는 사실 간접 투자는 많은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보고 계신데 제 돈을 왜 남에 맡깁니까? 내가 해야지. 아니 하긴 저 뉴스 할 때 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경제 쪽에 약한 아나운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접 해봐야 이제 경제 쪽은 자신 있고요. 뉴스를 할 때도 이제 기자분들이 가끔 본의 아니게 이제 네. 이렇게 숫자 계산자 같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저는 네. 딱 많이 그래요? 집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만약 예능 프로 같은 걸 출연한다면 네. 경제 예능이나 뭐 시사 예능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네. 경제 쪽은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약간 욕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경제방송 진행자로의 욕심을 아, 그러니까 풍부를 좀 이렇게. 실제 투자보다는 이게 훈수 두고 봐주고 네. 이게 코멘트 같은 거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프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아네. 아니 저는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거에 관심 있다는 걸 잘 모르시고 그쵸, 그쵸. 여자 진행자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여자도 잘 알고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맞아요. 예. 음. 점점 제 아줌마처럼 얘기하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방송 보고 얼른 연락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네. 계속 어필을. 전문가신데 촉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경제 방송 이야기도 하셨지만 뭐 최근에 또 다양한 방송 혹은 행사도 많이 하실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국립암센터의 전화 연결, 네, 네, 안내 음성을 재능 기부로 녹음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민망하고요. 제가 목소리 뭐 그냥 한번 녹음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저희 아버님이 제가 퇴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양성자 치료라고 좀 특이한 치료법이 있어요. 네. 한국에 기계가 2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호전되시기도 했고 제가 그거를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저렴하게 보험이 되니까 예. 건강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몇 년 전까지 굉장히 고가의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예. 연락을 주세요 하니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뭐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에. 네. 그 아버님 좀 네, 괜찮으세요? 아버님은 뭐 지금 완치는 아닌데요. 네. 이렇게 통원 치료하시면서 정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한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 홍보대사 들어오겠어요. 예전에 아니,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가 네. 6년 정도 홍보대사 실제로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네, 오상진 씨랑 예, 정미선 예. 아나운서랑 네,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고요. 제가 네. 그 당사자 가족이 되니까 네. 이게 몇 년 전은 정말 비싼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이런 놀라운 가격에 그렇구나.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놀라웠어요. 그랬군요. 근데 어머님도 좀 편찮으셨어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가족을 아버님도 그랬고 네. 어머니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잔병이 많으세요. 그래서 퇴사하시고도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아프셨는데 여러 가지 퇴사할 때 한 가지 이유만 있진 않잖아요. 근데 네. 퇴사할 때 이게 좀 제가 이제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퇴사하고 어머니가 바로 수술 받으실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그래도 좀 뭐 계속 일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게 이 타이밍에는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 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을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제가 출근을 하거나 녹화가 길어지면은 네. 뭐 애들 하원하면 많이 돌봐주시고 많은 힘이 돼주셨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아프신가 이런 생각도 했겠네. 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돌아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뭐 모든 가족이 다 그럴 겁니다. 예, 모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 나와 보니 그게 새삼 또 보이게 돼요. 보이고요. 물론 제가 일을 많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프리랜서는 오로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 스케줄을 내가 관장하는 거니까 좀 아무래도 자율성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프리한 다음에 아이들도 또 저 시간 때문에 엄마하고 같이 더 있으니까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게 이미 기관에서 하원을 하면은 제가 출근 이렇게 회사 다닐 때도 그래도 좋은 직장이에요. 되게 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아이가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예. 뭐 덜 신경 쓰셔도 되니까 물론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바빠질 수도 있는데. 봐요. 그렇죠.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네. 프리랜서 벌써 선언한 나와버렸네. 이유. 이유. 네. 프리랜서 선언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는 너무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 네. 이유도 네. 있었고 네. 아무래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방송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 육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좀 열어놓고 살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참 분에 넘치는 얘기지만 졸업하자마자 또 직장 생활을 들어가고. 계속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이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 쉼이 없었군요. 예. 어떠세요? 그만 저보다 먼저.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면 다음번에 토크쇼를 아, 맡으세요. 저희 뉴스 나와주세요. 저희 뉴스 나와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가 아나운서들이 하고 싶은 정점인데 그 뉴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친구를 그 다음에 뭘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이거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뭐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제가 이제 9시 뉴스 내려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한 번 정도 뭐 이미지 변신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내려올 때 타이밍이 큰애를 임신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공백이 좀 길었고 나와서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시사 프로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다가 퇴사하기 1년 전쯤에 이제 그녀들의 여유만만이라고 그래, 아침에. 예, 아침 프로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디 막 다니면서 예, 예. 편한 바지 입고 막 그런 그 모습. 제주도 이대미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청률은 사실 메인 뉴스를 네. 따라잡기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근데 동료들이랑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막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네. 사실 저희 퇴사 욕구에 불을 질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리얼 버라이어티도 할 수 아니, 있으니까 그쪽도 좀 이렇게 불러라. 뭐. 예능을 좋아한다는 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단 얘기네. 네. 그러면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저의 의견은 존중했고요.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했지만 좀 이따가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예, 정규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부모님은 네. 아버지는 오히려 쿨하게 그래 너가 이제 좀 그만둘 새로운 게 때가 해봐라. 됐다 이런 얘기 하셨고 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안정적인데. 너무 안정적이고 딸의 커리어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쵸. 근데 저는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제가 좀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역시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뭐 전혀 안 오셔도 되고 지금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죠. 네. 동료들은 어떤 이야기 해주던가요? 동료들은요 일단 뭐 주로 말리죠. 1차는 말리고 2차는 너가 그만둘 줄은 몰랐다. 정말 너가 그만둘 줄 몰랐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KBS 같았고 제가 스스로가
아무래도 좀 연차가 더 어릴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너마저 그만둘 줄 몰랐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어떤 그 막연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막연하게 나왔어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정규 프로그램을 맡은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채널 A에서 네, 네. 주말에 단독 메인 앵커가 됐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프리랜서하고 나오면 제작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예능 쪽에 간다든지 그쵸. 막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뉴스예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서. 운이 좋죠. 네. 운이 좋고 제가 어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운이 좋았다고 저는 네. 믿어요. 믿는데 사실은 그만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제안이 좀 있었고요. 뭐 논의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있는데 이 채널 A에서 주말 뉴스 제안이 왔을 때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 한 건 아니고 몇 달 정도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왠지 내가 여기가 좀 익숙하니까 또 시청자도 좀 익숙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뉴스를 메인 뉴스를 그만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와서 한 방송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 물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죠. 좋은데 순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 메인 앵커는 지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저도 좀 놀랐고 네. 채널 A 측도 놀랐고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있긴 하지만 다시 그쪽 직원이 돼서 지금 뉴스 진행하는 거지. 네네. 이렇게 그렇죠. 프리랜서가 메인인 곳은 지금 이게 맞습니다. 채널 A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외부인이기 때문에 좀 걱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지금 같이 하시는 앵커분들도 또 환영을 많이 해주셨고 네. 팀원들도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혼자 외딴 섬처럼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외롭진 않을까? 네,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뭐 그분들만 그런 건지 사풍이 그런 건지 뭐 보도국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아일보에서 인턴을 한 경력이 있거든요. 아, 짧게. 예. 사실은 아주 낯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다 이쪽에 올 때는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인터넷잖아요. 네네. 네.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겨울방학에 동아일보 돌렸어요, 저는. 신문 배달했다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인연이 있어. 인연은 있네, 인연이. 근데 제가 참 약간 뭐랄까 좀 서운함 같은 거 느낀 거는 네. 제가 입사할 때 인턴을 할 때 신입 기자 정도 되셨던 분들이 네. 지금 부장님이시고 그때 저희 대학생 인턴들을 네네. 굉장히 잘해주셨던 부장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다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렇죠, 벌써. 좀 저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었네. 네. 이제 프리랜서가 되셨는데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벌, 라이벌. 경쟁자 있나요? 라이벌. 네. 저의 라이벌이요? 네. 근데 이 순간에 장애인 하나. 갑자기요? 근데 사실 제가 나올 네. 때 제가 보기보다 네. 이렇게 뭐 스펙을 막 나열을 하니까 엄친딸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 계획을 세워놓고 나오는 편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예, 누구를 뭐 특별히 라이벌로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지 아나운서는 이지 아나운서의 색깔이 있고 네. 오정현 씨는 오정현 씨 색깔이 있고 그렇죠. 나오신 네. 분들이. 그래서 굳이 뭐 얘기하자면은 이재용 아나운서 저요? 저? 네, 성별을 넘어서 정말 훌륭한 교양 MC셨잖아요. 그러지 마요. 저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을 지목하는 게 이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행복한 아침이라는 게 뭐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나요? 메인 뉴스 앵커 얼마나 좋은데 자꾸 여기. 근데 아까 저희 들어오면서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 4명이서 뉴스 하나 할 수 있겠다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남녀 앵커 있고 스포츠 하실 수 있고 아, 그러네요. 날씨 하실 네, 수 그쵸, 있고. 그쵸. 네. 아, 기획으로 한번 언제. 네. 저 4시 세트로 좀 많이 불러주세요. 아, 이것도 지금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어떤 프리랜서 각오랄까?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많이 믿으려고 네,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생각하고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잘 될 거다, 잘 될 거고 나한테 오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네. 일이 풀리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임하려고 해요. 예. 저 뉴스 홍보 네네. 사진 찍은 거잖아요. 네. 저거 찍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아, 분위기가 참 네. 좋았고요. 저희 화기애애했어요, 앵커들끼리.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뭐 프리랜서 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네. 그냥 KBS 안에서 새로운 하던 거니까. 편 네,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채널 A 그 막중한 책임을 또 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네. 앞으로 계획 이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뉴스 A에서 뉴스로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적응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게 뭐 눈높이에 맞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조심스럽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인 뉴스 앵커로 돌아온 조수빈 아나운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입니다. 5위 힘을 내요 미스터리, 4위 예스터데이, 3위 타짜, 원아이드 잭, 2위 에드 아스트라, 1위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이렇게 영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1위가 나쁜 녀석들. 배우 마동석 씨. 그렇죠. 네, 오, 그 다시 한번 액션이 또 신드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동석 배우의 화끈한 주먹을 앞세운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곧 400만 관객 돌파를 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의 관객 수 감소가 눈에 띈 가운데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독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영화에서도 이게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네, 네. 사이다 같은 액션. 이게 참 인상적인데 마동석 씨의 어떤 그 매력이 그런 시원시원한 네. 액션이 아닌가 싶어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액션은 관객들이 마동석 씨를 통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범죄도시, 악인전 등 이미 여러 편의 마동석 주연 액션 작품들이 관객들과 이미 만났지만 전매 특허 사이다 액션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네 편일 때 든든한 비주얼, 나쁜 놈들을 응칭하는 마동석 씨는 100이면 100 다 성공인데요. 결국 이번 영화로 마동석 씨는 흥행 요정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등극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흥행요정, 이 마동석 씨 같은 남자친구. 아우, 너무 좋죠. 사실 듬직하잖아요. 매력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동석 씨랑 같이 운동을 하면 다 알려줄 것 같아서 든든할 것 같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인성도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배우, 의리가 우선인 배우, 그리고 관객들의 애정에 고마워할 줄 아는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해외 진출보다 한국 영화와 스케줄을 우선시 꼽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마동석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마블 영화에 합류하게 된 만큼 이제 할리우드를 휘저으며 한국의 자랑으로 거듭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동석 씨 헐리우드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또 오늘 개봉하는 영화도 여러 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3편의 영화가 네.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배우 김명민 주연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 양동 작전으로 기획된 장사 상륙작전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는 2주간의 훈련만으로 당시 평균 나이 17세의 학도병 772명이 참전한 장사리 작전과 그 안에 담긴 인물들의 이야기를 감동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화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출연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로 유명한 배우 메간 폭스가 출연하는데요. 네. 메간 폭스는 장사리 전투를 서방 국가에 알리는 여성 종군 기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개성파 배우 김명민을 비롯해 김인권, 곽시양 등 출연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개봉작 알려주시죠. 네, 배우 박혜수, 서혜지 주연의 영화 양자물리학입니다.
영화 양자물리학은 양자물리학적 신념을 인생의 모토로 삼은 유흥계의 화타 이찬우가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검찰, 정치계가 연결된 사실을 알고 업계 에이스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썩은 권력에게 골탕을 먹이는 대리만족 범죄 오락극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무로 단골 서사의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르 영화보다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몸담은 직업군의 영향이 큽니다. 이훈계를 배경으로 그곳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그리고 최근 영화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세계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과 낯설미 주는 재미도 있고 또 최근 뉴스에서 숱하게 봤던 승리 게이트로 주목받았던 그 클럽에서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여러모로 흥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 자체가 뭐 흥미 유발하기엔 충분한데요. 네, 우리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도 막 나오는 것 같고 네. 막 이렇게 그 고급 술 병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그쵸, 장면도 그쵸. 있고. 그 오늘이죠 5시 이후부터 5,000원에 영화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가을에 어울리는 공연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사랑보다 달콤한 황혼의 끝사랑이 5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사별 후 3딸, 2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욕쟁이 할머니 이점순과 날라리 양복쟁이 박동만의 황혼 로맨스를 다룬 2인극인데요. 이전에는 없던 조론, 황혼, 해혼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주목하며 젊은이들의 사랑 못지않게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미소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아, 연극 좋죠. 연극 좋아하세요? 연극 좋죠. 그쵸. 저는 연극 배우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딱 연극 소극장이 주는 매력이 또 있잖아요. 일단 관객과의 소통이 좀 있고 제가 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너무 좋죠. 네. 근데 긴장될 것 같아. 그 대사 틀리면 안 되잖아.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실제로.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적이 충분히 있었고 약간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네. 모르는데 제가 긴장되니까 약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으면 티 많이 안 납니다. 그렇죠. 아, 저도 연극 굉장히 좋아해서 연극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부부의 이야기란 말이죠. 네. 약간 느낌이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연극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속도감 있는 전개와 시종일관 선보이는 유쾌함으로 눈 돌릴 틈 없는 재미를 선사하지만 막을 내릴 때쯤에는 또 가슴에 퍼지는 따뜻한 황혼의 수채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누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연극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명곤 배우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바 있는 정한용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이분들이 대학로 소극장에 나섰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도 사랑할 줄 안다. 젊은 연인들만큼이나 뜨거운 늙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 늙은 부부 이야기는 10월 13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배우로 무대에서는 김명곤 씨, 정한용 씨 볼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겠네요. 다음 공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가을밤을 음악으로 수놓을 가을 러브 콘서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공연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음악부터 전문 연주가 필요한 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롯의 히로인이죠. 홍자 씨와 국내 최고 감성 발라더 조성모 씨,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 이경선의 음악을 방성호 지휘자의 지휘 아래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신선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굉장히 또 유명한 오케스트라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을 위한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중음악, 크로스오버 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하여 관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연을 지향하고 있는 예술단이기도 합니다. 아, 오케스트라의 조성모의 네. 트롯 홍자 씨까지. 홍자 이 콘서트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조성모 씨와 홍자 씨가 직접 콘서트 소개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가을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홍자가 특별한 기획 공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또 대중음악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일 텐데요. 저 음악 듣기 좋은 이 가을에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노래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콘서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콘서트 언제 열리나요? 네, 10월 2일 수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시 이후에는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문화가 있는 날은 그동안 내가 이거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하는 거 시간 내서 공연장 찾아보시면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공연, 또 영화, 또 오케스트라의 공연 같은 거는 정말 제격이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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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자동차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렇게 깜짝 먼저 앉아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오늘 두 MC랑 김수현 네.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이 세 분에게 자동차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자동차가 없었을 땐 제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저와 그냥 한 몸인 이동수단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한데 네. 제가 워낙에 이렇게 골목골목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네. 이럴 땐 자동차가 애물단지예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가까운 곳은 가까우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네. 먼 곳은 힘드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애매한 곳을 갈 때 타는 것 정도? 저도 차를 잘 안 타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다 의미가 이렇게 벌써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고 네.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fun to drive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재미를 더 추구하는 마니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도 이런 분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고성능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능 자동차라는 거는 뭐예요? 그 100km 처음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뭐 짧다 뭐 이런 거예요? 확 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뭐 자동차라는 게 고성능 자동차는 네.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자동차다. 뭐 이렇게. 네? 구근거리게 해요? 심장. 무슨 엔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아침에 제가 잠이 안 아니, 깬 듯한 느낌이. 워낙에 차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목요일에 오다가 수요일에 오니까 이게 일반 자동차보다 고성능 자동차가 힘이나 속도 그리고 움직임에서 아주 월등한 기량을 뽐내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힘으로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그리고 굉장한 움직임으로 굉장한 경험을 주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자동차랑 고성능 자동차랑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재용임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간단하게는 뭐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뭐 3초 걸리고 네. 네, 최고 속도가 뭐 350km 나오고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경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네. 자동차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도 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진 자동차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는 이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까지 따로 런칭을 하면서 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반 모델에서도 저 스포츠 타입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다 들어있고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일반 자동차에도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일반 자동차는 좀 연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험은 느낄 수 있지만 좀 연비 때문에 사실 좀 제한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이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연비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성능의 스포츠 모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 고성능 자동차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자동차 브랜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B사의 M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랑 그리고 1970년대에 이 자동차 경주에서 굉장히 뛰어난 네.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M 시리즈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 B사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잘 달리고 그리고 돌고 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사부터 모든 부품까지 이 M 시리즈만을 위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고 반응이 좋은 핸들링을 제공을 하고요. 이 주행성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무엇보다 여기에 맞춰서 잘 설 수 있게끔 아주 풍부한 제동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두 번째 브랜드도 역시나 독일차 브랜드인 M사입니다. 네. 이 M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자동차를 출시할 때 알파벳 A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 역시 50년 이상 지금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의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1인 1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 1엔진? 1인 1엔진? 뭐 1인 1팥빙수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1인 1엔진 뭐냐 약간 이렇게 보실 텐데 네. 엔지니어 한 명이 엔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작업으로 되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 고성능 자동차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오르는 배기음 있으시잖아요. 네. 꽝 하는 와 하는 거. 이 대명사격인 자동차.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대명사격인 자동차고 그만큼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성능의 주행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브레이크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 브랜드인데 우리 국산 브랜드는 없나요? 네, 국산 브랜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H 회사의 N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스포츠카 스쿠프라고 혹시 네, 기억합니다. 기억나죠? 네. 네. 여기서 나이가 좀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랑 네. 예원 MC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두 분만 있는데 사실 H사가 이 자동차를 낸 이후로 네. 이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걸 2017년에 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모터스포츠 대회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N9 자체도 핸들 밀착력이라든지 지지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버켓 시트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량에는 주로 이 내연기관 동력원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 H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차세대 동력원이죠. 이 수소 연료 전지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량 종류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국내 차량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인데 그쵸. 우리는 2017년에 고성능 자동차의 결실을 본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면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빨리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죠? 사실 수입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사실 수입차는 5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해왔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따져도 한 20-30년 정도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따라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차종도 다양하지는 않은 거죠? 네, 다양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2018년에도 2가지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모델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모델과 이 특유의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모델도 곧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H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사람이 이 고성능 자동차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모토로 고성능 자동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들을 보니까요. 고성능이어서 그런지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퍼포먼스 자체도 강력하지만 디자인이 정말 뛰어난데요. 근데 사실 이 고성능 자동차가 가격이 좀 비싸요. 네, 그렇겠죠.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판매량이 높지 않은데도 이 자동차 회사가 출시할 수밖에 없는 건 네.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랑 우수한 디자인을 내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위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자동차는 정말 몰고 싶은 자동차다, 이 꿈의 모델이다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차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 아까 심장 소리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네. 그 하고 뿜어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전투적인 남성의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브랑 하면서 아까 그거 봤잖아. 흙 먼지 확 이렇게 나면서. 달리는 이런 황소 것. 같은 느낌. 네. 확 있죠. 그런 로망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조금은 있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 그러면 만약에 이 오늘 소개해 주신 차등 중에 내가 추천을 좀 해주겠다 하면 어떤 차를 좀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우열이라든지 서열을 가리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폭발적인 성능, 네. 그리고 뭐 배기 사운드, 그리고 뭐 뛰어난 퍼포먼스 네.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굉장히 좋아하는 차가 이 고성능 자동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기도 좀 많이 끌고 있지만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는 그런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요. 심장을 어떻게 할까 이걸 심장.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설레네요. 심장이 많이 뛰네요, 지금. 뭐 이 심장 어떻게 하라고. 오늘 컨셉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요일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되나 봐요. 네, 여러분 고성능 자동차를 선택하실 때 심장을 한번 대보시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연습에 빠져있는 이분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가요? 요번에 합창대에 나가는 이성수 어머님 맞으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평범했던 이성숙 씨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건 갑작스런 가난 판정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외로운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이성숙 씨를 버티게 해준 힘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었습니다. 심정지가 올 정도였었으니까 완전히 죽었었죠. 뭐 그래갖고 한 이틀 되니까 그 가망이 없으니까 그 장례 준비를 하라고 이게 정상으로 깨어나기가 힘든데 정말 저 기적이라고. 오랜 병원 생활로 지쳐있던 이성숙 씨는 노래를 부르며 삶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19일날 우리 합창대회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러 가요. 빨리 가서 연습해야 돼요. 집 근처 문화원을 찾은 이성숙 씨. 건강이 회복될 즈음 우연한 기회에 들어간 합창단. 남다른 노래 열정을 인정받아 단장으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하며 힘들었던 시간은 잊고 삶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연습이 있는 날. 중랑 코러스는 얼마 전 전국 규모의 시니어 오디션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에 참가해 예선에 통과했는데요. 본선 대회를 앞두고 총 연습을 위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합창 연습에 집중한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좀 뿌듯하죠. 뭐 이제 또 19일 날 대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정말 잘해갖고 이제 대상을 뭐 1등을 해야죠. 뭐 이왕 나갔으니까. 또 건강 회복하셔서 우리 합창단을 이끄는데 또 단장님으로서 수고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뭐 목표는 항상 1등인데 바람은 1등이고 안 돼도 우리 마음속엔 늘 1등입니다. 드디어 합창대회 본선 대회날 아침. 극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대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만큼 출중한 실력으로 무장한 어르신들. 합창, 무용, 연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꾸며질 오늘의 무대. 저 만난 날이 너무 길어. 아침 일찍 모여 막바지 연습을 시작하는 중랑 코러스의 모습도 보이네요. 저는 매조입니다. 네. 매조만 잘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더 잘할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 멋진데요. 리허설까지 완벽하게 마친 중랑 코러스.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좀 떨리기도 하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버문화 페스티벌로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입니다. 그동안 5회 대회를 통해서 전국 규모의 어르신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종 경선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어르신들의 축제.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으로 채워진 흥겨운 무대. 무대 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화이팅! 드디어
중랑 코러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무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연습할 때보다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실수 없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합창은 나의 진리다. 진리? 네. 왜? 젊어지니까. 10개 팀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결과 발표의 시간. 아쉽게도 수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네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끝없이 도전하는 어르신들, 당신이 진정한 샤이니 스타입니다.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는 27일까지 전북 전주에서 열립니다. 노동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의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 등을 얻게 됩니다. 장애인들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전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됐죠. 이후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해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결제 한도를 다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매달 100만 원 넘게 게임비를 결제하는 20대 아들 때문에 통신사에 전화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소액 결제한 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맨날 잔고 달라고 이거 또 풀고 우리 아들이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전화기를. 월 50만 원이던 온라인 결제 한도가 2달 전 폐지된 이후 아들이 게임에 몰두하면서 A씨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5년 동안에 5, 6천을 제가 지불해 왔어요.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풀고 나서 또 하는 거고. 26살 취업준비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매주 게임비를 결제해왔다고 말합니다. 고등학생 때 제 용돈이 생기고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PC게임 이용자 절반가량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유료 게임 결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C게임에 돈을 지불한 이용자 5명 중 1명은 월 50만 원 넘게 결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키우고 남들보다 빨리 강해지니까. 국회에서는 온라인 결제 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됩니다.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논의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채널A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한 주에 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겁고 야외 활동하시면서 좀 상쾌한 기분 느끼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